은퇴 후 시골 생활을 즐기던 평범한 노부부 정연이와 김상철에게 상상할 수 없던 악몽이 시작됩니다. 평온했던 삶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위기의 순간 그들을 구해낸 것은 다름 아닌 진돗개 백구였습니다. 과연 백구는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서울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 아직 새벽 공기가 차가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정연이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끓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 한편에서는 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 백구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죠. 백구야, 아빠 나오신다. 연희의 목소리에 백구는 더욱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곧이어 김상철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60대 후반의 그는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백구의 목줄을 채웠죠. 오늘도 우리 산책 갈까? 상철의 다정한 목소리에 백구는 멍멍 짖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연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남편과 백구가 함께하는 모습은 여전히 보기 좋았죠. 부부는 10년 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귀촌했습니다. 연희는 초등학교 교사로 30년을 근무했고 상철은 구청 공무원으로 일했어요. 두 자녀 모두 결혼시키고 나니 이제 정말 둘만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둘이서는 너무 적적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소에서 백구를 데려왔어요. 처음엔 사람을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가족이 됐네. 연희는 백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정말 영리한 개였어요. 상철의 산책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연희가 밥을 차려줄 때면 얌전히 기다렸죠. 밤에는 집을 지키며 낯선 사람이 오면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백구를 좋아했어요. 워낙 순하고 예의 바른 개라서 아이들과도 잘 놀았죠. 하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항상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충성심과 경계심이 강했거든요. 여보, 다녀올게. 상철이 인사를 하자 연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죠. 텃밭에서는 상철이 정성껏 기른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상추, 배추, 무, 고추까지 다양한 채소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어요. 연희는 이런 것들을 보며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여유로움을 만끽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구나. 연희는 혼잣말을 하며 차를 우렸어요.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정도였죠. 그래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런 평온한 일상이 깨진 것은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상철은 평소처럼 텃밭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물을 뽑아 정리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죠. 이상하네. 상철은 잠시 쪼그려 앉아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의식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어요. 마침 빨래를 널고 있던 연희가 남편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여보. 연희는 급히 달려가 상철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간신히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 정도 걸렸지만 연희에게는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백구도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상철 주변을 맴돌며 낑낑거렸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뇌경색으로 인한 중풍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왼쪽 반신에 마비가 왔죠. 앞으로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처럼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연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철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말도 어눌해졌고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여보,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연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었죠. 퇴원 후 연희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가는 대신 집에서 직접 돌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상철도 집에 있고 싶어 했고 백구와 떨어지는 것을 무척 싫어했거든요. 그러면 간병인을 구해야겠네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연희 혼자서는 상처를 돌보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특히 목욕이나 화장실 이용 같은 일들은 여자 혼자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제가 아는 간병인이 있어요. 경력도 많고 정말 친절하답니다. 이웃의 소개로 정미경이라는 간병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40대 중반의 그녀는 첫인상이 무척 좋았습니다. 말투도 정중했고 간병 경력도 10년이 넘는다고 했죠. 어르신 상태를 보니 정성껏 돌봐드리면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미경의 말에 연희는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백구만은 달랐어요. 미경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으르렁거리며 경계하기 시작했죠. 백구야, 왜 그러니? 아빠 돌봐주시는 분이야. 연희가 달래도 백구는 계속 짖었습니다. 미경은 웃으며 말했어요. 걔들이 처음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게 당연해요. 곧 친해질 거예요. 미경이 간병을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정말 성실하게 상처를 돌봤어요. 아침에 세수를 시켜주고 식사도 정성껏 준비했죠. 재활 운동도 꾸준히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어르신 상태가 많이 좋아 보이세요. 미경의 말에 연희는 기뻤습니다. 실제로 상철의 컨디션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미경을 경계했습니다. 그녀가 상철에게 다가갈 때마다 으르렁거렸어요. 심지어 미경이 상처를 씻겨줄 때는 문 밖에서 계속 짖었죠. 백구가 왜 저렇게 짖는지 모르겠네요. 연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백구는 원래 온순한 성격이었는데 미경에게만은 유독 공격적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사실 걔가 이렇게 짖으면 간병하기가 어려워요. 혹시 마당에 묶어두실 수 있을까요? 미경의 제안에 연희는 망설였습니다. 백구를 묶어두는 것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간병에 지장을 주는 것도 문제였죠. 미안해, 백구야. 조금만 참아. 결국 연희는 백구를 마당에 묶었습니다. 백구는 밧줄에 묶인 채 집안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어요. 특히 미경이 상철의 방에 들어갈 때마다 더욱 심하게 짖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연희가 서랍에 넣어둔 현금이 없어진 것이었어요. 분명히 10만 원이 있었는데 사라져 있었죠. 내가 잘못 기억하나? 연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진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상철의 시계도 없어졌습니다.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소중한 시계였어요. 여보, 시계 어디 뒀어? 상철에게 물어봤지만 그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중풍 이후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연희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백구의 행동도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밤마다 계속 짖어서 이웃집에서 항의가 들어올 정도였어요. 연희는 백구를 달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죠. 백구야, 왜 그러니? 아픈 아빠 때문에 조용히 해야 해. 하지만 백구는 더욱 심하게 짖었습니다. 마치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연희는 백구의 행동이 단순한 경계심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친절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연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어요. 백구의 반응도 그렇고 없어진 물건들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연희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상철의 상태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밤이 되면 열이 나고 식은땀을 흘렸죠. 어르신이 컨디션 난조를 보이시네요. 이럴 때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미경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죽을 끓여 상철에게 먹여주었어요. 연희는 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혹시 무슨 약이라도 넣으시나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미경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화에 좋은 한약재를 조금 넣었어요. 어르신께서 체하시는 일이 많아서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연희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경이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죠. 사모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르신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해요. 이 정도 간병비로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필요하세요? 지금의 2배는 받아야 제대로 된 간병이 가능할 것 같아요. 미경의 말에 연희는 당황했습니다. 게다가 말투도 처음과는 달라져 있었죠.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세요. 하지만 빨리 결정해 주셔야 해요. 다른 좋은 일자리 제안도 들어와서요. 미경의 말에는 협박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백구는 평소보다 더 심하게 짖었습니다. 밧줄을 끊으려고 발버둥치며 울부짖었어요. 연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어. 다음 날 연희는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백구가 계속 짖고 집에서 물건도 없어지고 간병인이 의심스러워요. 이웃 아주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CCTV를 설치해 보는 게 어때요? 요즘 설치비도 많이 저렴해졌어요. CCTV요? 네, 그러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연희는 그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업체에서 나와 거실과 상철의 방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연희는 미경이 없는 시간을 골라 몰래 설치했어요. 이제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백구는 여전히 미경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희는 백구의 행동이 단순한 경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백구가 뭔가 위험한 것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CCTV 설치 후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핸드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밤 11시쯤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미경이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봉지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 죽에 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연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더 끔찍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미경이 상철의 방으로 들어가 죽을 먹이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녀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버티실 만큼 버티셨죠? 그만 편히 가세요. 연희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눈앞에서 남편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마당에서는 백구가 미친 듯이 짖고 있었습니다. 마치 위험을 알리려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연희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장 뛰어가서 미경을 막아야 할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손이 떨려서 전화를 걸 수도 없었죠. 그때 상철이 죽을 거부하며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경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상철의 입을 억지로 벌려 죽을 먹이려 했어요.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연희는 침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미경과 직접 대면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 여자가 남편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CCTV 화면에서는 미경이 상철에게 죽을 먹인 후 방을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는 부엌에서 그릇을 씻으며 태연하게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연희는 경찰에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숫자를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미경이 아직 집에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할 수도 없었죠. 새벽이 되어서야 미경이 집을 나갔습니다. 연희는 급히 상철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상철은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죠. 여보, 괜찮아? 상철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어요. 연희는 즉시 병원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이상한 음식을 먹고 컨디션이 안 좋아요. 혹시 독성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병원에서는 즉시 오라고 했습니다. 연희는 구급차를 부르고 상철을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검사 결과 상철의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매우 위험할 뻔했습니다. 계속 복용했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거예요. 의사의 말에 연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미경이 남편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연희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원하지 않았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합니다. CCTV 영상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행범으로 잡아야 합니다. 아니면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하고요. 연희는 답답했습니다. 분명히 남편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데 당장 조치를 취할 수 없다니요. 그런데 경찰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밤에 다시 그런 행동을 한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현장에서 확인하면 바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연희는 집으로 돌아와 미경을 기다렸습니다. 평소처럼 태연하게 나타난 미경은 연희에게 물었어요. 어르신은 어디 계세요? 병원에 잠시 검사받으러 갔어요.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일찍 들어가겠습니다. 미경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집을 나갔습니다. 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미경이 상철이 없는 것을 아쉬워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상철이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경은 다시 나타나 평소처럼 간병을 시작했어요. 연희는 일부러 잠든 척하며 CCTV를 주시했습니다. 밤 12시가 되자 미경이 또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양의 가루를 죽에 탔어요. 연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 독을 타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하지만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미경이 상철의 방으로 향하는 것을 보며 연희는 절망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백구가 밧줄을 끊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였죠. 이게가 어떻게? 미경이 놀라는 순간 백구가 거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경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위협했어요. 저리 가지 못해. 미경이 죽그릇을 들고 상철의 방으로 가려는 순간 백구가 그녀의 다리에 달려들었습니다. 미경은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죽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이게가 미쳤나? 미경은 백구를 발로 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계속 미경과 상철 사이를 막으며 짖었죠. 그때 상철의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가 달려가 보니 상철이 깨어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그 여자가 나를. 상철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저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경은 백구와 씨름하다가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이 집에서 빨리 끝내고 다음 집으로 가야 하는데 그 순간 연희는 깨달았습니다. 미경이 이런 일을 처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다른 집에서도 똑같은 일을 벌였을 거라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어요.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야? 연희가 소리치자 미경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노인들 상대로 하는 일이에요. 어차피 얼마 못 사는 사람들인데 빨리 보내드리는 거죠. 그 말에 연희는 경악했습니다. 미경이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미경은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백구가 계속 그녀를 막았습니다. 문 앞에서 버티며
절대 나가게 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미경은 바닥에 떨어진 죽을 치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신고받고 왔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미경을 체포했어요. 정미경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경이 체포된 후 경찰 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였어요. 적어도 5명의 노인이 그녀의 손에 목숨을 잃었죠. 허위 이력서로 간병인 일을 하면서 노인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귀대기 6번째였을 거예요. 경찰의 말에 연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백구가 없었다면 상철도 그 희생자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모두 자연사로 처리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의심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번에 확실한 증거가 나와서 재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끔찍함을 느꼈어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죠. 상철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며칠 더 입원이 필요했어요. 독성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관찰해야 했거든요.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조금만 늦었다면 의사의 말에 연희는 백구를 생각했습니다. 백구가 아니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백구를 꼭 껴안았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주인의 얼굴을 하자주었어요. 백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를 구해줬구나. 백구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멍멍 짖었습니다. 그동안 백구의 행동이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백구는 처음부터 미경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웃들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었네요. 걔가 사람보다 더 똑똑하네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니. 이웃들의 말에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물의 본능이 얼마나 예리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며칠 후 상철이 퇴원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정신은 맑아졌어요. 독성이 빠지니까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죠. 여보,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어. 상철은 연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연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록 힘든 일이었지만 가족이 함께 이겨낸 것이 감사했어요. 백구는 상철이 돌아오자 무척 기뻐했습니다.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상철 주변을 뛰어다녔어요. 마치 이제 안전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우리 백구가 진짜 영웅이네. 상철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무서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백구도 마당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사건이 일어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상철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어요. 물론 완전히 예전과 같아지지는 않았지만 휠체어를 타고 혼자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산책이나 할까? 상철이 말하자 백구는 즉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동네를 도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마을을 둘러보는 것은 가능했어요. 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상철이 다시 웃음을 찾은 것이 무엇보다 기뻤거든요. 사건 직후에는 우울해하며 말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전의 밝은 모습이 돌아왔어요. 백구야, 아빠 모시고 다녀와. 연희의 말에 백구는 멍멍 짖으며 대답했습니다. 백구는 이제 상철의 휠체어 옆을 지키며 산책하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백구를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사건 소식이 알려지면서 백구의 용감한 행동에 모두들 감탄했거든요. 정말 똑똑한 개네요. 사람보다 낫다니까요.
걔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인을 지킨 거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